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상입니다. 부동산 신문 분석해주는 공인중개사 임동상입니다. 2019년 5월 11일 토요일자 신문이고요. 매일경제신문입니다. 강남 좋냐 발언에도 압구정동 등 재건축 꿈틀. 김현미 장관께서 강남이 좋냐 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강남은 그 대한민국의 그 부동산의 바로미터예요. 이게 우리가 내가 뭐냐면 미스코리아하고 결혼도 못하고 미스코리아하고 사귈 일도 없지만 대한민국의 여자의 그 미인의 척도는 어떻게 됩니까? 미스코리아를 봐야죠. 내가 뭐냐 미스코리아를 봐야 얼마나 그 예쁜 여자인가 이런 기준을 측정을 해볼 수 있는 건가. 그런 기준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내가 꼭 강남에 진입하지 못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강남을 항상 그 기준으로 해서 모든 부동산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또 지방광역시로 또 지방으로 계속 파급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항상 강남은 내가 투자를 못하고 사지 못하더라도 그게 계속 봐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건축 아파트 매매 변동률이 4월 1주차에 마이너스 0.2에서 2주차는 마이너스 0.1, 3주차에 0.05, 4주차에 0.14, 5월 1주차에 0.01, 2주차에 0.09 이렇게 조금 하여튼 금액이 뭐 매매 변동률이 올라가고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조금은 뭐 그 금액이 올라가니까 지금 상기 신도시 발표해서 잡으려고 그러는 거죠. 서울 최고 수익 상권은 서울역 여기 아파트하고 상가시 상가 상권입니다. 연 5.5% 수익은 사당은 2위, 임대료 높은 강남은 조조 이렇게 뭐 잡혀져 있고요. 서울에서 소득 수익률이 가장 높은 상권은 서울역인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서울역이 제일 높게 나타난 것은 초기에 싸게 이걸 매입했다라는 거겠죠. 반대로. 왜냐하면 강남의 임대료는 강남이나 그 명동이 가장 높은데 이거에 대한 그 수익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수익률이 지금 1위가 그 서울역이 5.56%로 나왔습니다. 제가 보통 광주도 보통 5%에서 6%에서 상가 그 수익률, 투자 수익률을 계산한다고 그랬죠. 기준이 바로미터가. 서울도 지금 요 정도 좋은 지역은 요 정도 하는가 봅니다. 그다음에 사당도 5.26%, 불광역이 5.02%, 광화문이 4.88%, 명동이 4.75%, 홍대 합정 4.74% 이렇게 나오고요. 서울역 임대료가 가장 높은 상권은 명동으로 나타났고 명동 임대료는 제곱미터당 25만 7,600원 정도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강남 대료는 제곱미터당 18만 9,200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서울역은 8만 7,500원, 종로는 8만 4,900원, 신사역은 7만 6,200원 순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광주도 뭐 투자 수익 이렇게 하고 서울도 이렇게 지금 한 5%대 뭐 이렇게 4%대 보는데 실제 이거는 이렇게 좋은 투자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상가들인 것 같고 실제 이제 매입하시는 분들은 봐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뭐 1.5%, 뭐 2%, 3%만 돼도 이렇게 많이 사시더라고요. 그게 자산 상승률이 높아서 뭐 그런 겁니다. 근데 광주권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거의 안 사요. 대부분 광주권 사람들은 한 5% 최하 5% 정도는 맞춰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현업에 제가 해보면 이유가 뭐냐면 자산 상승에 대한 그 상가의 자산 상승에 대한 그 율이 그 속도가 너무 좀 낮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액 혜택 사라지자 임대사업 등록 뚝 많이 좀 4월에 5,300명으로 다시 감소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국내 최대 재건축 둔촌주공 조합원 분양 임박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 했을 때가 건설회사였었는데
강남구 성내동에 그 본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그 회사에 주거래 은행이 우리은행이었었는데 이게 둔촌동에 이 그 당시 때 제가 30살 막 되던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때 봐보면 잠실도 그 4층 아파트짜리가 엄청 많고 이 둔촌 주변에도 둔촌동 지역에도 4층짜리 아파트가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때 좀 완전 허접해 보였어요. 그때 부동산에 대해서 많이 모르기도 하고 그때 당시 때 금액도 많지도 않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물론 이제 그때 당시 제 그때 급여가 120만 원인가 밖에 안 했었거든요. 이게 뭐 그때 그 물가로 기준으로 해보면 물론 제가 이제 중소기업 다녀서 급여도 뭐 낮았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 정도 수준이었어서 그때 당시에 좀 뭐 아쉽다는 뭐 생각도 들어요. 당장에 뭐 하여튼 그때 부동산에 대해서도 모르기도 하고 만약 이렇게 그 개발되고 이렇게 한 10년, 20년 만에 폭등할 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든지 더 빚내서 더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국내 최대 재건축 둔촌 주공 조합원 분양 임박한다고 그러네요. 10월 10일 날 사업 시행 인가가 승인되었고요. 5월 10일 날 인가되었다. 지난달 말 교육청 심의 통과가 되어졌고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은 강동구 둔촌동 170-1대에 62만 한 이거 20만 평 좀 못 되네요. 20만 평 못 되는데 용지에 20만 평이면 전남대 캠퍼스 한 3분의 2 정도 되네요. 용지에 지하 3층, 지상 35층, 85개 동 아파트가 85개 동이면 어마어마하겠네요. 여기서 1만 한 2천 가구 아파트를 건설한다고 하네요. 이 정도 하면은 아파트 가격이 그 입주 시점에는 임차인 분들은 엄청 저렴하게 이제 전세 물건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런 거 보고 이렇게 꼭 그 돈 없으신 분들이 꼭 그 이런 걸 보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돈 절대 못 봅니다. 어떻게 해든지 아파트를 잡으셔야 돈을 버는입니다. 이게 최대한 잡으실 때는 다 똑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단 한 번도 잔금을 계산해보고 아파트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뭐 계약금만 준비되면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러고 그냥 아파트 가격은 그 임대 가격은 떨어질지 모르나 매매 가격은 상승하게 되거든요. 어떠한 그 금융 공황이라든지 우리 뭐 IMF 같은 상황이 터지지 않으면 부정적인 뉴스가 이만큼 나오더라도 다 올라가고 대체적으로 그 오르는 가격에 의해서 그것을 KB 시세가 올라간 것까지 프리미엄까지 반영해서 해주기 때문에 잔금 칠 때 아마 잔금이 없이도 풀대출을 일으키면 계약금만 넣고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잔금 준비를 안 해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잔금이 뭐 좀 그 한 2년 6개월 동안에 또 얼마 정도 벌 수 있잖아요. 둘이 뭐 이렇게 부부간 맞벌이해서 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하더라도 제 조카도 천안에서 이렇게 중소기업 다니는데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제가 무조건 집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런 거 따지고 하면 안 되고 지구단위 그 천안 아산역 그쪽 천안 아산역은 너무 비싸서 그 이쪽에도 사라고 해서 이제 샀는데 뭐 가격은 시간이 흐르면 그냥 올라갑니다.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이 전세로 살 생각하지 마시고 꼭 그 서울 지역에서 사신 분들은 이런 거 이렇게 한꺼번에 물량 쏟아지시는 거 좀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좋을 기회일 거예요. 여기 아주 좋은 지역이라 좀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국경제신문이고요. 용인 구성역 GTX 반도체 미래형 도시 기대 이런 제목으로 나와졌고요. 경기 남부 중규모 택지 협의 용인 플랫폼 시티 추진 지역 1년 새 1, 2억 더 오를 것 공급과잉 4월 만에 8.4% 급락 안산 2만 가구 왜 더 짓나 불만 여기 신도시만 말하는 것 같고요. 상기 신도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 구성역
경기 용인 해정 일대에 들어서는 구성역 지구 주변에는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고 있다. GTX A 노선 항공이 서울 강남역까지 30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데다 주변에 첨단 산업지가 많아 인기 주거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구성역 주변 아파트값 2억 원 급등. 서울은 이런 것은 뭐 다반사인 것 같아요. 그냥 강남역까지 얼마나 출구 주택은 가능하고 도보로 5분 이내 거리면 그게 뭐 지하철역 뚫리면 뭐 2억 3억 오른 것은 뭐 그냥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집값 선행지표 서울 재건축 4주 연속 올라. 아까 뭐 나온 거네요. 매일경제신문에도 뭐 나왔었죠. 부동산 시장 선행지표가 꼽히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까지 4주 연속 상승했다고 아까 나왔었던 거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사업자도 신규 등록 뭐 줄었다고. 서울 전체 1922가구 3.9%가 줄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김현미 도시재생 뉴딜 속도 높이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주민 체감형에서 191고 연내 착공 뭐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는 투자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시골에 우리 어렸을 때 아직 젊은 친구는 모르시겠지만 한 이제 50 다 돼가신 분이거나 50 넘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어렸을 때 초가집 보셨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초가집. 초가집에다가 스레트 지붕 올리는 거나 뭐 양철 지붕 올리는 거나 기아 지붕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것을 바꾸지 않고 거기 뭐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란 게 뭐예요? 그냥 가는 길 살짝 조금 높이고 그 건물 좀 매입해가지고 주차장 하나 좀 몇 개 좀 지어주고 거기 뭐 그 동사무소 옆 뭐 근처에다가 뭐 문화시설이라고 뭐 하나 뭐 지어주고 주민들 복지시설 하나 지어주고 뭐 하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본인들의 그런 어떤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게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흐름하는 게 계속 흐름한 거예요. 그 벽에다가 벽화 그리고 페인트 좀 칠해서 이쁘장하게 화장 좀 하겠다는 것이지 근본이 변하지 않는데 무슨 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그 어느 운동권 정권이 여기 그 재건축 재개발을 되도록 못하게 하고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뭐 이런 거 하겠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그 건물을 때려 붙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붙지 않고 기존에 있던 그 가난한 사람들 또는 거기에 있으신 분들을 그 내몰지 않고 쫓아내지 않고 솔직하게 이제 뭐그 재건축 재개발하면 어느 정도 소득이 있거나 좋은 사람들은 그 좋은 아파트 붙잡고 뭐 좋은 상가도 붙잡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사실 다 쫓겨납니다. 거의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경기도로 다 쫓겨나겠죠. 그 자기 고향 잃어버리고 그런 것을 이렇게 예, 이렇게 좌성향에 있는 정부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신 분들은 이제 못 살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겠다는 그 의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 정책적으로 뭐 나쁘다 뭐 옳다 그렇게 해서 할 것까지는 못 되지만 우리는 투자자 입장이잖아요. 투자로서 돈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되게 하려면 이게 보통 이렇게 뉴스라든지 기자분들이 그런 비난하는 것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 지금 거기를 좀 도와줘서 뭐 해야 되는데 왜 새로 신도시를 건설해서 구도심이 안전이 몰락하게 만든다. 이런 식의 뉴스가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거 보면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신도시를 건축하는 게 어떻습니까? 거기에 뭐 그린벨트 풀잖아요. 그리고 아니 농경지를 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가가 싸요. 그러기 위해서 원가가 싼 데서 이렇게 지었으니까 수지타산이 맞아서 국가도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진짜 주인이 누구라고요? 국가라고요. 국가가 그렇게 해야 국가도 사업 수지가 맞는 거예요.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 그거 건물 있는 거 건물 다 때려 붓고 그 해가지고 그 사업 수지가 남겠습니까? 그거 어마어마한 게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구도심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도심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은 좀 그 우리 속된 말로 그 부패해야 된다고.
어때 뭐 과일이라든지 뭐라 하면 좀 썩어야 된다고. 썩어서 살기가 힘들면 서울 한복판에도 이렇게 보시면 그 집들이 막 다 귀화집들이 허물기도 하고 뭐 길도 꼬불꼬불하고 못 사는 그 사람이 막 안 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통상 지가가 좀 빠지고 건물 가격은 빵원이 되는 거잖아요. 철거비만 되고. 그래서 그게 부패하고 썩을 때까지 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가격이 떨어지죠. 그렇게 되어져야 사업이 진행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는 그 도시개발상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 하면은 나중에 그 재개발, 재건축하기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더 쓸데기 없는 돈을 쏟아 부었으니까 보통 이렇게 더 부패해지고 더 허름해지고 건물이 그래서 그 잔존 가치가 다 사라질 때까지 놔둬야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하기가 더 쉬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진 이익이 많이 남을 거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차피 이익이 남아야 사람들이 다 달라드는 것이지 이익이 남지 않으면 계속 이익이 남을 때까지 더 부패해야 되거나 가격이 떨어져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보다 주변보다 더 비싸게 해서 분양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매매가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으면 시행을 하겠죠. 이런 걸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